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오늘로 꼭 6개월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촉발된 이번 조기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우여곡절이 많았죠. 주요 순간들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주신 당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얼마나 강력한 민주정당인지를 이번에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니까 지난 6개월의 기억이 상당히 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정말 혼돈 그 자체, 이래서 나라가 버틸 수 있을까? 걱정,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는데, 자,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제외하면? 글쎄, 저는 그날 국회 담 넘고 들어가서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거 빼고는 4월 4일이죠. 4월 4일이 있기까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결정 내리느냐, 수많은 썰도 난무했었고 이미 기각이 다 결정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그 예정대로 결정이 안 나오고 미루어지면서 전 국민들이 걱정을 정말 많이 했다가 4월 4일 날 다행히도 전원의 의견으로 파면이 결정되는, 그 장면은 정말 우리 역사에서 오랫동안, 더더군다나 국회의장의 방망이 치는 솜씨가 맛깔나게 땅 하는 이런 것까지 같이 오버랩되면서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는 4월 4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페인 과정에서의 기억에 남는 정말 어이없는 장면, 이런 것들이 좀 별개로 치고, 역사적으로 보면 좀 4월 4일이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애타게 기다렸던 결과가 나와서 결국 그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대선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4월 4일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네, 홍석준 전 의원께서는 앞으로도 어떤 사건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으세요? 예, 저도 물론 탄핵 4월 4일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본다면 사실은 이제 후보 결정에 있어서 경선으로 이루어지고 또 경선으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와 또 한덕수 후보의 어떤 단일화에 있어서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 결국은 당원에 의해서 그 안, 즉 이제 한덕수 안으로 되는 것이 이제 거부되면서 김문수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당내 민주주의, 특히 이제 당원들의 어떤 의사가 정말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잘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지지율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조금 이제 앞서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의 살아왔던 역정들이 이제 선거 운동을 통해서 이제 펼쳐졌고 오히려 한덕수 후보보다 훨씬 더 경쟁력인 후보고 결국은 이런 어떤 경쟁력 있는 후보를 결국은 당원들은 정확하게 봤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까지 최대 변수였던 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그간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단일화 구애를 펼쳤던 김문수 후보도 어제 유세장에선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이준석 사표론을 직접 언급했는데요. 자,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굶더라도 호랑이가 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후보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됩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 됩니다. 제가 국민과 함께 국민 희망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도 저에게 누군가는 단일화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단일화하면은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저에게 뭘 보장해 준다고요? 그거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도 그들처럼 동화되어 가지고 밥 주는 것 쫓아가는 비만 고양이같이 되겠습니까? 저는 굶더라도 호랑이가 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홍석준 전 의원님. 네. 결국 김문수 후보도 얘기를 했네요. 이른바 준찍명이라고 하죠.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당선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서 김문수 후보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의 명분으로 결국 이준석 후보와 있던 단일화를 해야지 이재명 후보 좌파 독재 포퓰리즘 정부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민주당 측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의 의원 제명안까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도 역시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는 이재명 유신 독재 정권의 서막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까지 그런 명분을 가지고 단일화에 이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 단일화했던 그런 것들이 깨진 상황에서는 이제 이준석 후보를 찍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들을 좀 더 이제 후보 본인부터 이제 강하게 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 이제 굶는 호랑이가 되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준석 후보가 뭐 개인적으로 뭐 굶는 호랑이는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또 좋게 볼 수 있는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준석 후보의 지금 현재 완주는 개인의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굶는 호랑이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책임한 어떤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결국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된다면 몰아닥칠 여러 가지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본인이 온통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앞으로 우파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본인에게는 큰 부정적인 요인 어떻게 보면 좀 원죄의 어떤 그런 어떤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 저 박진원 선수는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준석 후보로서는 뭐 당락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선거에서 과연 몇 퍼센트의 득표율을 얻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점 아니겠어요? 일단 뭐 많이 알려졌지만 이제 당의 재정적으로 볼 때는 10%를 받을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인데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상징적 기준도 10%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3차 TV 토론에서의 그 발언이 상당히 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타격을 준 것은 사실로 보이고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계속 그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는 뉴스에도 나오고 뭐 후보들 사이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지만은 단일화가 될 경우에 과연 이준석 후보의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온건히 갈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뭐 나뉘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일부만 갈 거라든지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왔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와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
본인 스스로는 이번에 대선 자체가 제3 후보로서 그냥 참여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실제로 이제 그 당선 자체를 목적으로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와서는 많이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독자적 자생력과 이념적으로 좀 명분을 갖춘 후보였다는 점, 그리고 막판에는 또 후보 토론을 통해서 뭔가 이재명 후보를 직접 공격하면서 뭔가 좀 승부수를 걸었고 이게 좀 부작용이 있었지만 이런 점들을 돌이켜 보면은 본인 스스로는 처음부터 단일화에는 생각이 없었고 그냥 이제 독자적으로 완주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말하는 단일화 자체도 뭔가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준석 후보의 이제 사표론을 부각시키면서 단일화를 하지 않고도 표를 흡수하려는 전략을 좀 국민의힘에서 많이 폈던 게 아닌가. 그런 평가도 지금에 와서는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어떻게 봅니까? 일단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 효과.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찍을 표가 단일화가 안 되면 민주당으로 가는 표를 막아준다. 그게 이른바 저수지론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 된다. 이런 사표론이 있고 또 이준석을 찍었을 때 민주당 가는 표를 막아준다. 저수지론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두 가지 다 별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수지론은 막판에 억지로 만들어낸 네. 단일화가 안 되니까 네. 마치 그런 작전을 쓴 것 마냥 그 자기네 지지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의 그 억지 그 궤변 놀린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단일화가 안 되면 전체 승부에서 국민의힘 쪽이 불리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후보도 막판에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저수지론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차라리 솔직하게 단일화가 안 돼서 아쉽지만 실질적인 후보 단일화를 김문수로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솔직하게 저 유권자들에게 접근하는 것 아니었나 싶고요. 저는 이준석 후보는 실제 이번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내고 보수 진영의 미래의 기둥이 되고 싶었던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만약에 드롭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제2의 안철수 또 나왔네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가자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그 분열에 의해서 졌다라고 하는 패배 책임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에게 옥죄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어떻게 돌파할까를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 전체 저분 같은 경우는 진영을 위한, 나라를 위한 이것보다 본인 개인을 위한 정치 그리고 그 캠페인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두 자릿수 10.1%라도 두 자릿수 득표를 해서 가능성에 대한 확인만 이번 그 대선에서 받으면 5년 후가 본인을 기다리고 있다. 아마 그것이 저분이 갖고 있는 최종 목표치처럼 보이는데요. 그 목표치로 가기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